자, 아이를 갖는다는 거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. 그런데 기쁨도 잠시 곧바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. 네, 바로 그 끝도 없는 서류 작업이랑 행정 절차요. 그래서 오늘은요, 한국에서 나온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. AI 서비스 하나가 이 거대한 행정 미로를 어떻게 단숨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건지 그 구상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이야, 시작부터 정말 마음에 와닿는 문장입니다. 출산의 기쁨이 어느새 서류와의 전쟁이 되어버리는 현실. 이게 그냥 좀 불편하네, 이 정도가 아닌 거죠. 새로 부모가 된 분들이 느끼는 그 깊은 좌절감, 막막함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. 바로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의 핵심입니다. 그렇다면 이 행정 미로라는 게 대체 얼마나 복잡하고 거대한 걸까요? 이게 그냥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.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서 이게 얼마나 큰 벽인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정말 놀랍게도요, 아이 한 명을 낳으면 부모는 최소 7군데가 넘는 정부 기관을 찾아가야 합니다.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행정복지센터, 고용노동부,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전부 다른 곳에서 다른 담당자를 만나야 하는 거죠. 이 말은 곧 20가지가 넘는 공공서비스랑 민간 서비스를 일일이 다 챙겨야 한다는 뜻이에요. 산정검진 받고 출생신고하고 예방접종 챙기고 각종 지원금 신청하고 육아휴직까지. 근데 이 서비스마다 요구하는 절차랑 서류가 다 제각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.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. 부모들은 똑같은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걸 몇 번이고 다시 떼서 여러 기관에 내야 하는 거예요. 가뜩이나 아기 보느라 밤잠도 설치고 지쳐 있는데 이런 행정적인 피로감은 정말 남아있는 에너지를 다 뺏어가 버리죠. 이 복잡함 때문에 결국 정말 심각한 정보 격차가 생겨버려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아이를 낳은 엄마들 중에 거의 절반? 그러니까 48%가요.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. 이거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? 이게 더 이상 개인의 힘든 문제로 끝나지가 않습니다. 국가적인 위기랑 바로 연결되거든요. OECD 보고서를 보면 이 행정 절차가 복잡할수록 출산율은 떨어진다. 이 둘 사이에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적해요. 그러니까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우면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마저 꺾인다는 거죠. 이렇게나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, 사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잖아요. 그런데 말이죠, 이 모든 걸 뒤바꿀 해결책이 놀랄 만큼 간단하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자, 지금부터 그 전환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러분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수십 개 웹사이트 들어가 보고 수많은 서류를 뽑는 대신에 그냥 우리가 평소에 말하듯이 딱 한마디로 이 모든 과정을 끝낼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여기서 제안하는 AI 에이전트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. 네,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. 우리가 매일 쓰는 이런 자연스러운 문장 하나가 저 뒤에서는 수많은 자동화된 작업을 착착 실행시키는 마법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. 사용자는 그저 이렇게 말만 하면 끝나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 한 문장이 대체 어떻게 그 복잡한 일들을 순식간에 처리하게 되는 걸까요? 그 똑똑한 작동 원리를 한번 단계별로 따라가 볼게요. 사용자가 명령을 딱 내리면 AI 에이전트가 이 모든 일을 알아서 다 해줍니다.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 예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모조리 찾아서 자동으로 신청해주고요. 출생 신고도 마치고 아이 예방접종 날짜는 알아서 캘린더에 딱 등록해주고 어린이집 대기 명단에 이름도 올려주고 심지어 복잡한 육아휴직 서류 처리까지. 이 모든 게 정말 물 흐르듯이 아주 매끄럽게 진행되는 겁니다. 이 서비스의 진짜 강력한 힘은 바로 통합에서 나옵니다. 정부가 가진 공공 데이터망이랑 민간 기업들의 편리한 앱 서비스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엮어버리는 거죠. 예를 들면 병원 예약 앱이랑 정부의 출생신고 시스템이 그리고 내 개인 캘린더랑 보건소의 예방접종 정보가 실시간으로 막 대화를 하는 그런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. 자, 만약에 이런 솔루션이 진짜 현실이 된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뀔까요? 개인의 삶 그리고 사회 전체에 어떤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그 놀라운 효과를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시간이에요.
평균 8.4시간, 그러니까 꼬박 하루 종일 걸리던 행정 업무가 단 30분 안으로 확 줄어듭니다. 이렇게 아낀 8시간 동안 부모는 서류 더미 대신에 아이랑 눈을 맞추고 좀 쉬기도 하고 온전히 가족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. 경제적인 효과도 어마어마합니다. 몰라서 못 받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없애서 매년 공중으로 날아가던 약 1조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돼요. 이 돈은 이제 그냥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가정에 제대로 전달되는 실질적인 힘이 될 겁니다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어요. 그 복잡했던 육아휴식 신청 절차를 자동화하면 여성의 평균 경력 단절 기간을 1.6년이나 줄일 수 있을 걸로 예측됩니다. 이건 그냥 숫자가 줄어드는 걸 넘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아주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거예요. 긍정적인 효과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아이들 필수 예방접종을 놓치는 비율이 크게 줄어서 우리 아이들 건강이 더 안전해지고요. 또 자동 번역 기능 덕분에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 가정 부모님들도 아무런 차별 없이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무려 25%포인트나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볼 시간입니다. 사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육아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. 어쩌면 이건 대한민국 모든 공공서비스의 미래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청사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왜 하필 육아가 이런 AI 기반 정보 서비스의 완벽한 첫걸음, 완벽한 테스트 케이스가 될 수 있을까요? 여기에는 4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. 첫째, 자주 쓰죠. 둘째, 절차는 너무 복잡해요. 셋째, 그래서 정보 격차가 아주 심각하고요. 넷째, 무엇보다 부모님들 사이에서 입소문 효과가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입니다. 이 모든 조건이 성공적인 변화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.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. 그냥 편리한 앱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민간의 뛰어난 기술력이 공공의 서비스를 만나서 시민과 정부가 소통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,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표준을 만드는 아주 선구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육아라는 이 복잡하고도 중요한 미로를 해결한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또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, 어떤 미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